최근에 이렇게 하락폭은 바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 회복이 과연 서울의 전체 시장과 전국적인 시장으로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가 있는가, 누구보다 좀 빠른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그 세미정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이제 김경민 교수님에게서 이제 부동산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과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이 이제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한번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투자를 나름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게 된 건 2003년도에 이제 부동산 하나 매수를 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부동산을 아무래도 매수를 하다 보면, 보유를 하다 보면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년 동안 시장을 좀 지켜봐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학위를 통해서 좀 이론적으로 좀 나름대로 좀 완성을 좀 해왔고요. 이제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주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어떤 부동산 시장 자산이라는 거는 전체 자산의 이제 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들은 부동산 자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위기의 전조가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VB 이제 파산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아마 시대는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핀테크 혹은 이제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좀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우리 어떤 국민들의 대응, 자산의 이동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산 시장을 한 20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 지금보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 변곡을 이루고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고요. 시장과 관련된 어떤 자산의 어떤 매입과 이런 부분들의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아마도 누구보다 좀 빠른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이제 동향과 그리고 진단 그리고 전망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향은 일단 국내 이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고요.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과연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사례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지금 부동산 하락은 이제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이 지금 좀 문제예요. 실은 금리 이제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지금 역전세난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전세 수요 자체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자꾸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곡을 이번에 만든 건 이제 정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책도 한번 볼 거고요. 이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지 좋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 그리고 움직이면 앞으로 한 어느 정도 느낌으로 움직이면 될까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부동산 어플을 이용해서 보는 건데요. 저희 KB부동산 같은 경우에 KB국민은행이 6만 7천 호에 대해서 매번 이제 그 주간마다 아파트 시세를 조사를 해요. 공인중개사 2분 이상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본부에 있는 한 50명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제 검증을 해요. 바로 전주 대비 5% 내외로 이제 이상치가 있으면 이상치가 왜 나타났는지 전화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혹은 직거래라든지 어떤 이상거래 같은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이제 시세를 입력을 해요. 그럼 저희 이제 본부에서 그 시세를 이제 통합하고 가공해서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KB 시세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 대출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KB 시세를 통해서 담보 평가 자체를 바로 즉시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상품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 이제 어플을 통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돼 가고 있는지를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들이 좀
많이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국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전국 단위로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좀 덜 살아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KB 시세를 만들면서 공인중개사분들께 또 설문을 매번 같이 조사를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도자가 많다라는 응답이 80.5%고요. 근데 전주보다도 2.71%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약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의 현재 상황은 그런 회복이 과연 서울의 전체 시장과 전국적인 시장으로 지금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장 궁금점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어떤 상승들은 일정 부분 지역에 대해서 선호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선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 시장 자체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동산 심리 지수인데요. 이제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오르면 많이 오를 거냐, 그냥 약하게 오를 거냐. 이런 식의 어떤 5가지 설문을 통해 가지고 상승을 하는데요. 제가 이 지수를 굉장히 지켜보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서 심리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100인데요. 100에서 이제 딱 꺾인 지점이 있죠. 이때가 바로 2021년 11월이에요. 이때가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의 고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에 있는 사장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정권 이제 대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정권에서는 뭔가 뭐 부동산을 좀 살려줄 것 같다, 종부세 완화를 해줄 것 같다라고 해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하락했던 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순간에 팡 하고 터졌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는 6월 달 그 정도로 느끼고 있는데요. 바로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이때 했죠. 양도세 중과 면제. 양도세 중과 면제를 완화를 했는데 왜 가격이 폭락을 했을까요? 바로 이제 나오는 시장의 매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완화를 시켜줬는데 그 완화의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양도세 중과 면제를 통해서 매물들이 확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못 팔고 증여를 했었죠. 그래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어록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너무 높다. 더 떨어져야 된다. 2018년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송파 권역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공포스럽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요. 12월 달에 뭐 굉장히 어수선했죠. 어디까지 떨어지냐 뭐 이랬었잖아요. 12월 달에.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묻어두기 괜찮은 시기였었죠. 왜냐하면 세종 같은 데 마이너스 50%, 송도 마이너스 50%, 송파에서 마이너스 30%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제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매도의 의견들은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고요. 집을 안 가진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은 어떤 흐름상에서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개인과 개인이죠.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처럼 등락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죠. 그러니까 잘만 묻어두면 정말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제 대출을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정보가 소수에게만 좀 집중돼 있다면 지금은 이런 어플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저거 언제 얼마에 팔렸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계속 오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와 함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습잖아요. 시장은 뭐 30% 떨어졌다는데
거래가 많이 없었잖아요. 12월 달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